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화력 발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오는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화력 발전에선 연료로 석유, 석탄, 가스, 알코올 등을 사용해요. 그리고 화력 발전의 장점으로는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소비지 근접거리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비지 근접거리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면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가정집으로 보낼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근데 소비지 근접거리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면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일반 가정집에서 보일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력 발전의 단점으로는 연료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 오염 물질이 발생해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일단 공기 진유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석유, 석탄을 떼는 부분으로 이땐 화학 에너지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터빈 부분에선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송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력 발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 즉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수력 발전을 할 때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수와 같은 수해에도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력 발전의 장점에는 비교적 연료의 공급이 무한한 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을 사용해서 터빈을 돌린다고 해도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료 공급이 무한한 편이라고 말하고요. 오염 물질도 적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력 발전을 건설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커다란 저수지 그리고 댐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주변 환경에 영향이 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을 전체를 물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댐을 건설하게 되면 이 주변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바닷가에 위치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데 굳이 해일도 일어나고 파도도 센 바다 주변에 짓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닷가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발전 과정에서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원자로에 열을 식히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적은 양의 에너지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원자력 발전을 통해 나오는 폐기물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양에만 노출이 돼도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어, 원자로에서는 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리고 똑같이 터빈 부분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송전을 하게 돼요. 이제 전체적인 발전기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터빈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터빈은 발전기에서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회전 운동을 얻는 장치로 터빈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원에 따라 발전의 형태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력의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화력 발전, 원자력의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면 원자력 발전, 수력의 물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면 수력 발전,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터빈이 돌아가면 발전기가 돌아가게 돼요. 터빈 끝에 발전기가 달려 있는데 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자석과 코일의 회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는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발생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어 자석과 코일 사이의 운동을 방해해요. 그리고 자석을 금속관 속에서 떨어뜨리면 플라스틱 관을 통과할 때 보다 늦게 떨어지고, 자석이 떨어지면 금속관 속에선 유도 전류가 생기지만 다른 재질의 관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천천히 떨어진 자석일수록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등이에요. 이제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 에너지가 아까 화력 발전을 설명해 드릴 때 사람들한테 보일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열 에너지랑 같은 열 에너지예요. 그리고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리고 아래 어른 I분의 V의 공식인데요. I는 전류, 그리고 볼트가 전압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식인데 수업 시간에 보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모 전력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소모 전력은 전기 저항이 어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이에요. 이때 소모되는 전력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P는 VI, 이거는 1학기 때 배운 공식이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 믿고, 여 I는 얼분의 V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을 V 자리에 집어넣으면 옆 오른쪽에 있는 P는 I제곱 얼 공식이 유도돼요. 이건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류 세기를 줄이거나 도선 저항을 감소시킨다. 이 방법은 사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I는 얼분의 V라는 공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의 세기를 줄이면 저항이 다시 증가를 하고 저항을 감소시키면 전류가 다시 증가를 해요. 그럼 결국 소모되는 전력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소용이 없고요. 중요한 방법은 송전 전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 같은 전력 P만큼을 송전할 경우에 전압 V를 N배 높여주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N분의 1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P는 VI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 V 값이 N배가 되면 P의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I의 값이 N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을 오른쪽에 집어넣어 본다면 I가 N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I 제곱은 N제곱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전압의 크기를 높여도 많은 소모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력 수송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발전소의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성해요. 그리고 변전소에서 이 전기를 고압으로 승합을 해서 송전을 해요. 그리고 송전선에서 전기를 수송해서 다시 소비지 근처에 있는 변전소로 보내서 여기서 전압을 다시 낮춰줘요. 그리고 소비지에 전기를 수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전력 수송은 교류 송전인데, 교류 송전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기가 용이해요.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기기구에서 안정된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이 필요하고, 교류 고압 손전선 주변에서는 전류의 변화로 인해 전류 주위에 생성되는 자기장이 변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통신에 교란을 줄 수 있어요. 통신에 교란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전자기파는 사람 인체 세포에 변형을 주거나 오래 쓰면 인체에 해롭다고 해요. 그리고 고전압에서는 큰 전이차로 인하여 공기 중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방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돼요. 지금 일단 설명해 드린 걸로만 해도 교류 송전의 장점보단 단점이 많은데요. 이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교류 송전보다는 직류 송전을 사용하려는 추세예요. 아직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아서 교류 송전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거의 모든 송전이 직류 송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직류 송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류 송전을 사용하면 중간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앞에서
변전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가 변압기인데요. 변압기의 구조는 간단한 두 개의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이 1차 코일, 오른쪽이 2차 코일이고요. 1차 코일은 교류 입력 전원이 연결된 전자석 부분이고 2차 코일은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에 의한 유도 전류가 흐르며 전기기구가 연결되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변압기의 원리는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이 되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1차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 코일의 가문수와 자기력 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높이고 싶으면 전류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문 선속을 더 많이 감아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왼쪽의 코일을 더 많이 감아주게 되면 오른쪽의 전압이 높아져요. 이게 왜냐하면 유도기 전력의 식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자기력 산속인데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문수가 늘어나면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럼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 것이기 때문에 전압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압을 높여주고 싶다 하면 왼쪽의 코일의 가문수를 오른쪽의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변압기의 용도는 여러가지 전자기기나 산업설비, 공장, 가정에 전압을 승합하거나 감압하여 필요한 전압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들 물리 공부 열심히 하세요.